자, 오늘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거기가? 라며 놀라실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 위기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9은 헝다나 비구이위안을 말씀하실 겁니다. 이미 망했거나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곳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건 헝다가 아닙니다. 헝다는 원래 좀 막 나가는 문제아였거든요. 근데 오늘 주인공은 다릅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전교 1등,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던 최후의 보루, 바로 왕커 그룹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뉴스 보셨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바로 이 왕커 그룹에 관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교 1등 왕커가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이, 중국 기업들 원래 다 어렵다며?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왕커가 무너지면요, 중국 경제라는 댐이 그냥 터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튼튼하던 왕커가 왜 갑자기 벼랑 끝으로 몰렸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소름 돋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딥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잠깐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폭주하던 2018년으로 가볼까요? 당시 중국은 말 그대로 공사판이었습니다. 아파트만 지으면 팔리고 땅값은 자고 일어나면 2배가 됐죠. 헝다 같은 기업들은 빚을 내서 땅 사고 또 빚내서 아파트 짓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커 그룹의 위량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내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딱 두 글자를 외쳤습니다. 화라거. 한국말로 하면 살아남아라. 아니, 남들은 돈 잔치하고 샴페인 터뜨리는데 혼자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위량 회장은 알았던 겁니다. 이 거품이 언젠가 터질 거고 그때 살아남으려면 빚을 줄이고 현금을 모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왕커는 실제로 빚도 줄이고 무리한 확장도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죠. 중국 정부가 나중에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을 때도 유일하게 웃고 있던 게 왕커였습니다. 거봐, 내 말 맞지? 우린 준비됐어. 그런데 말이죠. 지금 2026년 1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준비성 철저하던 왕커가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이었죠. 2025년 12월 왕커가 갚아야 할 돈이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 정도 됐는데 이걸 못 갚겠으니까 제발 1년만 미뤄달라고 투표를 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결됐습니다. 채권자들이 싫어. 당장 내놔. 라고 거절한 거죠. 이게 진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헝다 같은 문제아가 돈 못 갚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왕커는요, 중국 국영기업인 선전 지하철이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 중공기업입니다. 정부가 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도 시장이 너네 못 믿겠어라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왕커는 부랴부랴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30일 유예를 받아내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만 달아놓은 상태죠.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왕커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 그러니까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 잘했다며? 현금도 모으고 빚도 줄였다며? 근데 왜 망하기 직전이야?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재고의 저주 때문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한다고 쳐볼게요. 빚도 없고 가게도 내 거예요. 아주 탄탄하죠. 그런데 손님이 3년 동안 한 명도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빚이 없어도 직원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재료비 나가다 보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지금 왕커가 딱 이 짝입니다. 최근 나온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전역에 지어놓고 안 팔린 아파트, 그러니까 악성 재고를 다 팔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적으로 2년이 넘게 걸린답니다. 이건 평균이고요. 지방 중소도시로 가면 5년, 10년이 걸려도 다 못 판다는 통계가 수두룩합니다. 왕커가 아무리 재무 관리를 잘했어도 집을 지었으면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빚을 갚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집을 아예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데 내일 더 떨어질 게 확실하면 오늘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입니다. 왕커가 아파트를 할인해서 팝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집주인들이 화가 나서 시위를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와, 더 떨어지겠네? 하고 관망합니다. 그래서 왕커는 돈이 급하니까 더 싸게 내놓습니다. 결국 집값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악순환에 전교 1등 왕커도 빨려 들어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왕커 같은 부동산 개발사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 땅을 산다. 그 다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판다. 선분양으로 우리나라와 똑같죠. 다음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빚을 갚는다. 이 선분양 시스템이 중국 부동산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인민들은 부동산 개발사를 사기꾼 취급합니다. 헝다 사태 때 봤거든요. 내 돈 내고 계약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아파트가 짓다만 흉물로 남는걸요. 그러니 이제 아무도 선분양을 안 받습니다. 왕커 입장에서는 돈줄이 완벽하게 말라버린 겁니다. 은행도 돈 안 빌려주죠. 채권 발행도 안 되죠. 집은 안 팔리죠. 가지고 있는 건 팔리지 않는 아파트 수십만 채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산인 아파트는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상황인 거죠. 그럼 중국 정부는 뭐 하냐? 왕커는 국영기업 자회사라며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이트 리스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기업들은 살려줄만 하니까 은행들아 돈 좀 빌려줘라 하고 명단을 줬는데 거기에 왕커가 당연히 들어있었죠. 근데 웃긴 건 은행들의 반응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키는데도 은행들이 돈을 안 줍니다. 아니 못 줍니다. 왜냐? 은행장들은 알거든요. 지금 왕커한테 돈 빌려주면 그 돈은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다. 나중에 부실 채권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래서 대놓고 안 할 수는 없으니 정부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신용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엔 당이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하느라 영이 안 서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왕커는 지금 살점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알짜 자산들, 상업용 빌딩들, 돈 되는 건 다 헐값에 팔고 있어요. 심지어 직원들 월급도 깎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채무 만기를 막기가 버겁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갚아야 할 돈이 수조 원 단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집을 팔아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1990년대 일본입니다. 일본 버블 붕괴 때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부동산 회사들이 망했죠. 사람들은 거품 꺼지니까 좋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멀쩡하던 은행이 흔들리고 대기업이 무너지고 결국 잃어버린 30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일본보다 속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일본은 그래도 국민들이 돈이 좀 있었고 기업들이 기술력이라도 있었죠. 지금 중국은요?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고 부동산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왕커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기업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마지막 믿음, 그래도 국가는 국영기업은 안전하다는 그 신뢰 자본이 박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래를 예측해 봐야겠죠.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비 기업화입니다. 중국 정부가 왕커를 완전히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크니까요. 대신에 산소호흡기만 달아놓는 거죠. 빚 만기만 계속 연장해주면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5년, 10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 전반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그 돈이 다 죽은 왕커 살리는데 묶여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일본식 장기 침체 모델입니다. 왕커는 껍데기만 남은 채로 중국의 암울한 경제를 상징하는 유령선처럼 떠다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통제 불가능한 붕괴입니다. 이게 가장 최악인데 만약 채권단이 끝까지 못 참겠다고 드러눕거나 중국인들이 뱅크런처럼 부동산 투매에 나서면 정부도 손을 못 씁니다. 왕커가 디폴트 선언하는 순간 중국 내 모든 부동산 기업의 신용등급은 정크, 그러니까 쓰레기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 수만 곳이 동시에 멈추고 하청업체 줄도 사나고 실업자가 수천만 명 쏟아져 나옵니다. 시진핑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소요 사태, 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솔직히 첫 번째, 좀비화 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아직은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헝다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고 지루할 겁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국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냉혹한 사슬입니다. 왕커가 무너지고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
당장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물건을 못 팝니다. 화장품, 중간재, 반도체 같이 여러 업종에 타격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이 경제 살리겠다고 밀어내기 수출을 시작하면 초저가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를 덮칩니다.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피를 흘리게 되겠죠. 이미 알릭 테무 공습 보셨잖아요. 그게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커 사태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경제의 철칙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전교 1등도 준비성 철저한 모범생도 거대한 시장의 파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중국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 아닙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커가 저렇게 허우적대는데 바닥을 논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왕커 그룹 이야기를 통해 중국 경제의 민낯을 들여다봤는데요. 겉으로는 화려한 마천루들이 즐비하지만 그 속은 텅 빈 유령 도시들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령들이 이제 최후의 생존자마저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줄 흥미진진한 경제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